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레몬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밤사이 정리되지 못한 노폐물과 피로물질로 인해 아침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레몬수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레몬수는 간의 정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간은 끊임없이 해독 작용을 하며 몸속 독소를 처리하고 전날 섭취한 음식물과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아침에 간이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 지방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는 줄어들고 변비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때 레몬수는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위와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줍니다. 규칙적인 아침 배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의 김동수 어르신은 평소 잦은 속쓰림과 변비로 고생하다가 아침에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이후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무겁던 속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훨씬 산뜻하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레몬수는 단지 물에 레몬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노화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이 시간에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간과 소화를 부드럽게 돕는 레몬수는 아침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몸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감기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레몬수의 또 다른 면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 시스템은 조금씩 느려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레몬은 비타민 C의 보고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성을 도와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레몬수를 마신 사람들 가운데 감기나 기관지염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체내 산염기 균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맛이 강한 레몬이지만 대사 과정을 거치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혈액의 pH를 건강하게 유지해 만성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산성화되기 쉬운데 레몬수는 그 경향을 부드럽게 되돌려줍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철분 흡수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은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레몬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시금치, 렌틸, 콩, 귀리 같은 식품과 함께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이 몸에 빠르게 보충되고 신장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효과까지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처럼 단 한 잔의 레몬수는 간과 소화, 면역, 철분, 수분, 신장까지 다양한 기관에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효과는 어떻게 마시고 무엇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에서 레몬수의 이점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하는 레몬수지만 이 효과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조급하지 않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그 가치는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침에 레몬수를 마신 직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오랫동안 아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고 레몬수와 함께 하루를 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상극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충돌 때문입니다. 레몬수는 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하루의 소화를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커피 역시 산성이 강해 위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하고 특히 나이가 들며 약해진 위 점막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산 역류, 속쓰림, 명치 통증 등을 호소하는 분들 중 아침에 레몬수와 커피를 연달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레몬수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레몬수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려던 목적이 커피 한 잔으로 인해 되레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복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뿐 아니라 장기의 밸런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살의 박민수 어르신은 오랜 시간 레몬수와 커피를 함께 마셔왔지만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식습관을 점검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커피를 레몬수 후 1시간 뒤로 미루자 불편함이 놀라울 정도로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마신 뒤 최소 45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커피를 즐긴다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조합, 바로 유제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피가 위산을 자극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면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조금 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단골이자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우유와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수를 마신 직후 따뜻한 우유나 요거트를 곁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생각보다 큰 혼란을 위 속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산성과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우유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금세 덩어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이 아니라 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레몬수의 구연산이 위를 산성 환경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유제품 속 단백질인 카제인이 만나면 위 속에서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를 느리게 만들고 복부 팽만감이나 위경련,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락타아제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유제품 자체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산성이 더해지면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원에 사는 69살의 정영자 어르신은 아침에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챙겨 먹었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후 레몬수와 유제품 사이에 시간을 두자 그런 증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제품과 레몬수는 영양면에서도 충돌합니다. 우유의 칼슘과 레몬수의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타민C의 실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신 레몬수가 유제품으로 인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칼슘과 단백질은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수를 마신 후에는 적어도 90분에서 120분 정도 지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아몬드 밀크,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음식이라도
건강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실수, 바로 레몬수와 약물 복용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커피와 유제품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수를 마신 직후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긴 레몬수와 약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때로는 의도한 약효를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지나친 흡수로 인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는 위의 산도를 높이며 소화효소의 활동을 자극하는데 이 환경은 모든 약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산을 줄이는 제산제, 고혈압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은 비교적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레몬수로 위 환경이 산성화된 상태에서는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거나 너무 빨리 흡수되어 기대한 작용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72살의 장영철 어르신은 아침마다 레몬수를 마신 후 바로 혈압약을 복용해 오랜 기간 어지럼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약의 부작용으로만 여겼지만 병원 상담을 통해 레몬수와의 타이밍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을 먼저 물과 함께 복용하고 레몬수는 1시간 뒤에 마시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과 레몬수를 함께 복용할 경우 두 성분이 서로를 무력화시켜 결국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중 일부, 골다공증 약물, 철분 보충제 등은 산도 변화에 민감해 레몬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위 점막을 자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은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약을 먼저 복용하고 레몬수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거나 반대로 레몬수를 먼저 마셨다면 약 복용까지는 9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특성과 레몬수의 상호작용 여부를 사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 건강을 위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약도 좋은 타이밍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해온 레몬수 습관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 조합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몬수는 마시는 타이밍과 함께 피해야 할 조합을 조심해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주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마치 레몬수와 궁합이 맞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노화된 몸에 필요한 섬유질과 비타민 B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특히 레몬수를 마신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귀리를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흡수가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살의 이정혜 어르신은 아침마다 레몬수 후에 귀리죽을 곁들여 드신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속이 훨씬 편하고 아침 시간이 더 활기차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파파야와 구아바 같은 열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해 노년기 면역력과 빈혈 예방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레몬수의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이 과일들을 레몬수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혈색이 좋지 않거나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재료는 시금치,
케일, 근대와 같은 잎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철분뿐만 아니라 루테인, 엽산, 지아잔틴 등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기억력이나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레몬수는 이 잎채소 속의 철분을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레몬수를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나 시금치 오믈렛이나 케일 스무디를 섭취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영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맞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만큼이나 사용법입니다. 올바르게 레몬수를 마시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야 진정한 건강 루틴이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레몬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37도에서 40도 사이 손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 이상적입니다. 레몬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레몬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살짝 갈아 넣으면 풍미와 항산화 성분이 더욱 살아납니다. 또한 치아 보호도 중요합니다. 레몬의 산성은 장기적으로 치아 범랑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맑은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산 과다, 신장질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단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한 잔의 레몬수가 아침을 어떻게 바꾸고 하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습관 하나에 담긴 선택의 태도입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몸을 돌보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해보면 공복에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것은 간을 깨우고 소화를 도우며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커피, 유제품, 약물과 같이 바로 이어서 섭취하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귀리, 열대과일, 잎채소와 같은 식품과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함께하면 레몬수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용히 이어가는 루틴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건강이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아침 햇살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나눔은 또 다른 건강을 낳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매일 아침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저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